많은 배들이 오가는 이곳은 부산 신항. 멀리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이 배가 동해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한빛호입니다. 조타실의 터줏대감은 20년 경력의 고창섭 1등 항해사. 아예 대놨습니다. 현장에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반의 수장입니다. 멀리 오늘 교체 작업을 해야 할 등부표가 보이는데요. 이때 배 위에선 작업반이 각자의 위치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등부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수도 벤진, 템퍼 스타보드. 등부표가 시야에 들어오면 엔진을 끄고 배를 갖다 댑니다. 수도 벤진. 엔진이 꺼진 배가 조심스럽게 등부표 가까이에 붙습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항해사. 조류와 배의 방향, 부표의 위치, 이 셋이 맞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부딪힌다! 올미지. 조타실 역시 상황을 살피며 배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때 갑판 위는 매우 분주해지는데요. 등부표에 밧줄을 걸어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 여기! 드디어 걸린 밧줄. 오늘은 제대로 붙이네. 이때 재빨리 등부표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야, 땡기라! 파도로 인해 등부표가 매우 흔들리는 상황. 등부표에 걸어놓은 밧줄을 배 난간에 재빨리 고박시킵니다. 크레인을 연결하기 위해선 등부표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밧줄을 매는 작업반의 손길이 바쁩니다. 무사히 등부표를 고정시킨 작업반. 이게 재반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다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중량물 이동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이제 등부표를 들어올릴 차례. 배에 설치된 크레인이 7톤에 달하는 등부표를 끌어올립니다. 됐어? 그만 나오고! 갑판 위 작업자와 크레인 조종사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 흔들리는 등부표 때문에 작업자는 끊임없이 크레인의 위치를 조정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적게는 10년, 많게는 15년 이상 함께 호흡을 맞춰온 작업반. 드디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등부표. 물에 잠긴 부분엔 담치가 가득 붙어 있는데요. 부표를 갑판 위에 올리기 위해 다시 줄을 당깁니다. 2년 동안 물에 잠겨있던 등부표엔 이물질이 가득 붙어 있는데요. 조류가 센 곳일수록 그 양도 많다고 합니다. 부표가 보이지 않을 만큼 빼곡하게 붙어있는 담치를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 거칠어진 숨소리가 작업의 강도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달라진 담치 무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올라오면은 해상 쓰레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때 바다에서 올렸을 때 바로 제거해주는 게 일하기 용이합니다. 가급적 선상에서 담치 제거를 완료하기 위해 부표 아랫부분까지 구석구석 작업반의 손길이 닿습니다.
힘들죠? 나오시고. 등부표 교체를 위한 1차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등부표를 인양할 차례. 크레인이 서서히 들어올리는데요. 조종사와 작업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때 크레인에 매달린 채 회전하는 부표. 오케이. 배를 좀 걸어봐요, 배를. 예. 등부표에 연결된 사슬이 꼼짝도 않는데요. 크레인이 아무리 끌어올려도 물속에선 사슬이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밑에서 분명히 뭔가가 침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닥에 너무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도 잘 안 들어 올려집니다. 등부표 아래엔 4톤에 달하는 침추 2개가 쇠사슬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침추는 조류에 의해 등부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일종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작업반들의 고심이 깊어집니다. 잠깐. 헤이, 투전 나이도. 잠깐. 배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급히 엔진을 끄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들어 올리게 되면 온수이 기울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위험이 있습니다. 1등 항해사 고창섭 씨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 조금 더 들어보지. 아예 안 돼. 나 그대로 있어. 알았어.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작업반. 바울을 좀 더 써져 있죠, 바울을.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회전만 거듭하는 등부표. 우리가 들 수 있는 용량이 15톤인데 안에 어구하고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인양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가게 되면 배가 이렇게 전복도 위험이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일단 목만 치고 결국 안전을 위해 등부표만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침추와 연결된 쇠사슬을 분리할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쇠사슬에도 감치들이 촘촘히 붙어있는 상황. 또다시 제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등부표에 부착된 연결고리를 제거할 차례.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주는데요. 팔톤의 침추를 연결하고 있던 쇠사슬이 서서히 떨어져 나갑니다. 2년간 바다 위를 지켰던 등부표 대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부표가 들어갈 채비를 하는데요. 이제 이 등부표가 선박들의 새로운 길잡이 노릇을 할 겁니다. 새 등부표를 화물창에서 꺼내는 작업. 크레인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배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서히 눕히는 등부표. 이제 침추와 연결된 쇠사슬을 연결해야 하는데요. 들었어? 뭔데? 멀어 너무. 해봐. 근데 어려워. 부산 신항만의 수심은 대략 50m. 쇠사슬의 길이는 이보다 긴 70m에 달합니다. 고리로 연결한 뒤엔 용접기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만 한다는데요. 사슬이 돌고 조류라든가 바람 방향 때문에 이게 많이 끌려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장력이 어마어마하게 조력이 부표에다가 오기 때문에 용접을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샤클만 채우는 부분이 커지든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접을 다 해놓는 겁니다. 오케이. 작업자들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배 위에 크레인 조종사가 등부표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립니다.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 작업반. 7톤에 이르는 등부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밧줄을 연결한 상태로 천천히 바다에 띄워줍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바다를 지나치는 배들의 지표가 되어줄 새로운 등부표가 무사히 안착됐습니다. 호든잎백.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항해사. 오늘 교체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라는 거죠. 들어올 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입항하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다음 날 부산 신항에서 항해 준비가 한창인 한비토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등부표를 배에 싣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바다의 신호등이라 불리는 부표. 전국 바다에 740개가 설치돼 있고 동해 권역에 178개를 한비토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등부표의 교체 시기는 대략 2년. 동해를 누비며 작업을 하다 보니 인접 해역의 상태를 꿰뚫고 있는 고창석 항해사. 가는 곳이 신항하고 또 마사청, 관내 이게 그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조류가 상당히 셉니다. 조류도 세고 작업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오늘 작업 예정 지역은 신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해역. 그러나 물살이 세고 주변에 섬들이 모여 있는 데다 드나드는 선박들이 많아 늘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등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색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 등부표. 입항을 기준으로 녹색 부표는 왼쪽에 위험물이, 적색은 오른쪽에 위험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작업 해역 도착까지 남은 시간은 약 1시간. 창원 바다를 시작으로 속초, 포항 등 한비토는 동해 전 지역을 누빕니다. 1년의 반 이상을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항로 표지 작업반. 위험하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다 숙련돼 있고 보통 10년, 15년 이상 된 직원들이다 보니까 이제 손발이라든가 호흡이 맞아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해역에 도착한 한비토. 갑판 위에선 기존의 등부표 인양을 위해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한비토 옆에 있는 작은 배 한 척이 눈에 띕니다. 등부표를 교체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있기 때문인데요. 등부표에 직접 올라가야 하기에 저반이 용이한 작은 배가 출동한 겁니다. 작은 배라 움직임이 더욱 심한 데다 등부표까지 흔들리고 있어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등부표에 설치된 고리와 배를 연결한 뒤 작업이 시작됩니다. 밤에는 불을 밝혀 배들을 인도하는 등부표엔 여러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데엔 태양광을 이용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태양광 패널과 축전지, 항로 표지용 AIS와 같은 디지털 장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등부표를 교체하려면 장비용품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 장비를 철거해서 새 등부표에 이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그 기능을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등명기를 교체할 차례. 등명기는 멀리 강력한 빛을 내도록 광원 전면에 렌즈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등부표에 부착된 모든 기기들을 제거하고 나면 인양할 준비가 끝이 납니다. 이제 한비토가 나설 시간. 크레인에 의해 등부표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등부표의 무게는 약 7톤. 이 강철 구조물이 흔들리면 갑판 위 작업자들에겐 엄청난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등부표 아래에 가득 붙어있는 해양 생물들. 해조류는 물론이고
원양어선에서 옮겨온 지중해 담치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작업반에겐 골칫덩어리지만 미세 플라스틱 농도 등 바다 환경을 파악하는 데에 꼭 필요한 시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슬 사이까지 꼼꼼하게도 붙어 있네요. 오늘은 사슬까지 교체할 예정인데요. 직경 38mm의 강철 사슬을 자르고 나면 인양이 시작될 겁니다. 수심이 깊다 보니까 한 50m 넘다 보니까는 한 7-8발 거쳐가지고 계속 사슬을 갖다 인양을 할 겁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갑판 위를 깨끗하게 정리한 뒤 작업을 시작. 수심에 따라 달라지는 사슬의 무게. 이 해역에 설치된 등부표의 사슬은 70m 정도로 약 2.5톤에 달합니다. 사슬 인양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 긴장감이 맴도는데요. 서서히 올라오는 사슬. 그런데 모양이 심상치 않습니다. 잘라. 밧줄과 그물, 어망 등이 사슬에 빼곡하게 달려 있습니다. 사슬에 어민들이 놓은 어구가 또 밀려와서 감아버렸어요. 어구들을 정리한 뒤 다시 인양을 시도해보는 작업반. 올라오는 사슬마다 폐어구들이 잔뜩 감겨 있어 사슬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광경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조타실 사람들.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사슬. 한비토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걸까요? 우선 걸어. 뒤로 빼, 뒤로. 다시 한번 어구들을 제거할 요량인데요. 간다 배 앞에 간다. 안돼 이러면 안돼. 잘라야겠다. 내려. 내려 자릅시다. 어구가 감다 보니까 올라오면서 감아버려요. 계속 감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사슬을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저희 작업하는데 작업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어구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슬에 붙어있는 어구들이 물속 조류에 휩쓸리면서 사슬을 계속 꼬이게 만드는 상태. 무작정 올리다 사슬이 끊어지면 갑판이 작업자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사슬을 끊어가며 인양하기로 한 겁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작업 시간. 다시 사슬을 올리기 위해 크레인에 걸어보는데요. 답답한 팀원들의 마음도 모른 채 올라오는 사슬엔 여전히 어구들이 잔뜩 감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없어. 자간. 기다려. 갑자기 작업을 중지시키는 크레인 조종사.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한비토가 갑자기 요동을 칩니다. 기다려. 갑판 위의 팀원들은 일시 정지 상태. 너울이 오잖아요. 너울이 오니까 그에 의해서 배가 흔들려요. 너울의 원인은 한비토 근처를 지나는 화물선. 큰 배가 지나갈 때면 늘 있는 일입니다. 작업이 재개되면서 사슬의 마지막 부분이 올라옵니다. 됐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춰가는 작업반. 올리고. 올리라 그래. 써. 난간이 없는 갑판 위.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바로 바다 위에 빠질 수 있어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등부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침추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래 등에 파묻혀 있어 인양을 포기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수월하게 침추가 끌어올려지는데요. 이제 침추를 갑판 위로 올릴 차례. 수심과 부표의 크기, 해역 위치에 따라 침추의 무게도 결정됩니다. 작은 것은 1톤부터 크게는 100톤까지 다양하죠. 물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두 개의 침추. 침추 하나당 각 4톤에 달하는 무게 때문에 크레인으로 끌어올려 배 위에 무사히 얹어놓는 것도 큰 작업입니다. 일단 무사히 배에 안착. 다음 작업은 부표와 침추를 연결하는 쇠사슬 교체인데요. 바닷물에 부식된 사슬은 이번에도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잘라냅니다. 쇠사슬의 무게도 만만치 않아 잘라낸 것을 걷어내는 것도 녹록치 않은 작업. 무엇 하나 쉽게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쇠사슬을 연결하기 위해 다시 크레인의 도움을 받아 다음 작업이 진행됩니다. 혹시 몰라 쇠사슬을 잡아 그 움직임을 조절하는 작업반. 침추 무게로 쇠사슬이 급작스럽게 쓸려 내려갈까봐 밧줄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좀 전에 얼린 침추를 다시 바다에 내려보낼 준비를 시작. 힘들게 올리고선 왜 다시 내리려는 걸까요? 만약 거미가 많이 갔다든가 뭐 해가지고 아니면 일부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침추 역할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도 교환을 해주는데 그런 거 아니고는 그냥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재사용을 합니다. 망망대해에 서 있는 한비토. 등부표 교체 작업은 계속됩니다. 침추까지 점검을 마쳤으니 이제 새로운 등부표를 물속에 넣을 차례. 혹시라도 배와 부딪힐까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끝날 때까진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드디어 입수를 시작한 등부표. 나와. 조심해라! 그 순간 순식간에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쇠사슬. 다른 작업반에 외침이 없었다면 어쩌면 위험했을 수도 있었던 순간. 물체 자체가 중량감이 있다 보니까 조그만 이게 스치거나 하더라도 내 앞에서 동료가 다치고 그런 모습을 또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안전이 제일 일단 침추는 무사히 입수. 이제 등부표만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배가 밀려가지고 지금. 등부표가 정해진 자리에서 한참이나 밀려나 있습니다. 오른쪽이죠. 선실 안팎을 오가며 등부표의 위치를 살피는 고창섭 항해사.
거센 조류 탓에 위치가 잘 잡히질 않습니다. 여기서 인양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밀린 거죠. 지금 한 400m 정도. 좀 있으면 더 밀릴 거예요. 일단 배를 이동해 등부표의 위치를 다시 맞춰봅니다. 이젠 제자리에 가까워졌을까? 수도면지. 그래도 밀린 거리를 거의 다 좁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와 연결된 밧줄을 풀어주는 것만 남은 상황. 작업. 항해사의 지시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자, 됐고. 묶어뒀던 밧줄까지 풀어내고 드디어 새 등부표가 제 위치를 찾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입항하겠습니다. 네, 수도면지. 이번에도 무사히 끝난 작업. 작업반원들은 시원한 물줄기로 가판위를 말끔히 정리합니다. 당연하죠. 안전사고 없이 항상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작업 안 마쳤어요. 크게 됐어요. 부산 신항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배 안에선 김형태 주무관이 서둘러 자리를 옮기는데요. 그가 찾은 곳은 선내 주방. 늦은 점심을 준비해볼 참입니다. 등부표 작업 같은 경우는 밥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들 뭐 급할 때는 라면도 끓여 먹고 할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밥을 먹이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같이 좀 뭐 17반에서 좀 많이 도와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조금 음식에 좀 관심이 많아요. 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일하다 보면 놓치기 십상인 식사 시간. 먹을거리를 사서 배에 타는 날이면 이렇게 김형태 주무관이 솜씨를 발휘하곤 한다는데요. 그는 한비토의 메인 주방장입니다. 그렇구나. 자, 드디어 식사가 다 준비됐습니다. 이젠 잠시 쉬고 있던 작업반들을 불러야겠죠. 식사하겠습니다. 정원 식사하겠습니다. 어느덧 3시를 훌쩍 넘긴 시간. 가봅시다. 앉아서. 집에서 먹는 식사 못지않은 배에서의 진수성찬. 일을 무사히 마친 후라 더 꿀맛입니다. 식당에 사 먹으면 모든 다 닭도리탕하고 삼겹살하고 수육하고 다 맛있습니다. 김형태 주임이 원래 음식 하는 일가견이 있어요. 밥 안 해줄까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좀 힘든 일하고 딱 밥 먹고 나면 최고입니다, 최고. 그렇게 다 먹으려고. 작업반들은 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지만 쉴 땐 각자 자기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곤 한다는데요. 고창서 방에서는 휴식도 잠시. 짬이 날 때마다 틈틈이 항해 자료를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1년에 보통 해양수산부 타 선박들도 보면은 보통 150일 이상, 1년에 반 정도는 받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생각나고 그리운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지은아,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안 통화해. 지민이 나왔네. 사지원, 할아버지 바다에 나와 있어. 지훈이도 안녕. 엄청 보고 싶죠. 가족들이 없으면은 이 바다에서 생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랑스러운 뭐 아내도 있지만 뭐 자녀,
또 저 같은 경우는 저 손녀가 저 사진을 보고 있듯이 뭐 맨날 보고 싶고. 드디어 부산 신항에 도착.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새 것으로 교체한 낡은 등부표를 배에서 내리는 건데요. 자리를 옮겨 약 3일 동안 남은 물기를 싹 말리고 남아있는 담치들과 다른 폐기물들을 말끔히 떼어내는 작업을 거칩니다. 해양 등부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점검하면서 약 1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깨끗하게 세척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지저분한 등부표가 세척실에 들어가면 이 작은 구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약 1.4mm 정도 되는 쇠구슬을 360도를 회전시키면서 그 등부표 표체 전체를 맞춰가면서 세척을 해주는 겁니다. 세척이 끝나고 새 것으로 변신해 나온 해양 등부표. 바닷물에 의한 부식을 막기 위해 먼저 방호 도료를 칠해주고 그 위에 2번 더 색을 칠해줍니다. 독한 성분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양 부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해양 부표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전국에서 대여섯 곳 남짓. 우리는 그중에서 여수에 있는 한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해양 부표, 그중에서도 등부표를 만들기 위해선 신경 쓸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외부 내통, 그 배터리실과 여러 가지 실이 있는 그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 내부 통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준비 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빛을 낼 뿐만 아니라 등부표엔 원격으로 그 위치를 알려주는 고가의 디지털 장비도 부착되는데요. 바닷물이 등부표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마감 작업을 해야 합니다. 조립된 부분의 틈새를 살피면서 용접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한번 바다에 나가면 2년의 시간을 버텨야 하기에 작업자들도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부분, 등부표 제작 과정 중에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추라고 바다에 부표를 떼었을 때 반듯하게 그 스는 밑에 중추입니다. 이게 이 무게가 중심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야지 부표가 위로 딱 서는 상황이거든요. 7톤에 달하는 등부표가 제대로 바다에 떠 있기 위해선 중추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등부표의 무게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등부표가 완성되면 그 안으로 공기를 주입해 공기압을 측정합니다. 혹시 공기가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만들어진 해양 부표는 그 기술을 인정받아 조만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여러 나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